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 그다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놀랐고, 여러분들도 놀랐고, 물론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어요. 그죠?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루의 낙폭이 지나치게 이렇게,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한다. 코스닥이 지수로 보게 되면 52포인트지만 퍼센테이지로 7%가 넘는 하루의 낙폭을 기록한다. 이런 어떤 측면을 본다면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다시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바닥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시작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또 바닥을 또 잡아야 되고 어느 시점까지 또 빠질 수 있을지,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10% 정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내 잘못이다, 아니면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다,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50개가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죠? 50여 개가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50개가 오르고 1200개가 넘는 하락세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앉아서 당하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맞느냐 틀리냐 이런 개념을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19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요. 저도 2000선은 살짝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1900선의 지지, 살짝 1900선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맞췄다라고 한들 좋아할 것도 없고, 그게 스윙이라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를 갖다가 너무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지난 3월 같은 폭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낙폭이 더 커서 낙담하고, 또 내일 또 빠질까봐, 그 다음날 또 하락을 할까봐, 그죠? 연속적으로 계속 빠질까봐 일단 팔아놓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일단 일부는 현금화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 방송이라든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만, 이렇게 힘들게 내가 초이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번 어떠한 단기 조정, 조정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조정이 두려워서 종목을 다 내다 파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실수를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오늘 제가 힘들게 또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몇 포인트까지 빠지는데 한번 말해봐, 속 시원히.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압니까, 그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돗자리를 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또 점 보는 사람이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혹시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1900포인트까지 빠지면 지금 2030이니까 89, 1900에서 다시 삽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어떤 불만을 많이 제기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그 정도로 3월 달에 그 정도로 급격하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 거는 저희들 실수긴 합니다만, 주식을 왜 안 팔아주냐라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 왜 안 팔아주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팔고 나서 다시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팔아줍니다. 근데 팔고 나서 다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귀한 진주 같은 굉장히 우량한 주식을 갖다가 한번 팔고 다시 산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면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서 한번 다시 재매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이어질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떠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때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좀 안 하신다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삼성전자를 이 하락을 왜 가만히 있느냐, 그쵸? 왜 가만히 있느냐? 글쎄요, 뭐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빠질 걸 예측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량주는 다 올라오거든요, 그죠? 삼성전자도 실적으로 삼성 SDI를요,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매도를 여기서 잘 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었어요, 그죠? 피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걸 해서 망가졌어요. 그럴 바에야 뭐 한 두세 달 조금 힘들면 되지 않습니까? 다 올라오는데 어차피 이번 하락도 이번 조정도 올라올 것들은 다시 다 올라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방송을 한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바닥이 뭐 2000포인트냐 1950이냐 1900포인트 기술적으로 또 피보나치 수열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그걸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자. 맞출 수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번 하락이 사실, 좀 더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란 차원은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무턱대고 막 우리가 떨어진다고 거기다가 막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여러분 좀 잘 들어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이후의 조정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또 어떠한 마인드로 여러분들, 이번 조정을 좀 견뎌낼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이 짧을 수도 있고 폭이, 그죠? 또 기간이 그렇게 폭 자체도 깊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염두에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종목 추천이라든가 시황 이런 부분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가입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01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52포인트예요. 물론 악재가 좀 겹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돌발적인 악재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코로나 관련된 악재들이 계속해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잠잠하고 또 뭐 경제를 재개하고 봉쇄령이 풀리고 이런 부분이 이어져서 계속 뭐 주가가 올랐지만 이런 부분이 또 한꺼번에 또 재확산,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와 있는 상태고, 여러분 지난주에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5.2% 어마무시하게 또 공포를 또 줬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정을 안 받았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3월 19일 대비해서 35%나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건 사실 반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점 대비 35% 올랐고, 또 특히나 저점 대비해서 100% 오른 종목군들이 수두룩해요. 대형주 중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반등의 어떤 그런 성격을 좀 지나친 건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3월달 하락은 사실 너무 오바됐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이 정도로 많이 올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실체 없이. 유동성이 잘 이어지면 실적 장세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실적 장세는 아직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라든가 유동성에서 어느 정도 올랐는데 이거 보니까 또 코로나도 잠잠해지지 않고 다시 재확산 우려가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북한이 저렇게 최근 들어서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쵸?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합쳐진 거죠. 근데 그게 지난주부터 약간 좀 삐끄덕거렸다가 오늘 터진 거죠, 이게 한 번에. 그래서 우리한테 좀 충격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조정은 3월만큼 길고 가파르지 않겠지만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난 절대로 안 팔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또 다시 한번 털릴 수밖에 없게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주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또 개인들이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정은 당연히 올 거라고 봤었어요. 그쵸? 누구나. 근데 그 기가 지났죠.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막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늘 여러분 100포인트가 이렇게 빠져버리고 코스닥이 7% 이렇게 급락을 하루에 받아버리니까 또 어때요? 그 굳건했던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특히나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까지 좀 탄탄하죠. 그쵸? 지난주 기준으로, 지난주 6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증시 주변 자금이 계속해서 좀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동성 장세 맞죠? 그죠? 돈의 힘으로, 제로금리의 힘으로 또 각국의 어떤 정책, 또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시총이 또 올라가고, 또 신용이 또 신용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이어졌는데, 그게, 이 유동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실체와 어느 정도 기대감의 어떤 괴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잠잠해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어떠한 그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여기에 유동성 장세까지 맞물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농후하다라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각국의 유동성 어떤 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각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굉장히 셌습니다만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캡처를 했는데 동학개미가 결국 웃었다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웃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웃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만,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외에 또 처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는지 아니면 겁이 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진 건 분명해요. 외국인들이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올 초부터 현재까지 6월까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금 외국인들이 26조를 팔아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여지껏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파는데 증시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쵸? 이게 증시 주변 자금의 동학개미들의 어떤 힘이라고 이제 대부분 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쵸? 이런 어떤 상식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뉴 노멀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게 되니까 지금 거의 15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금융투자협회에서 6월 10일 기준으로 149조 7천억 정도.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4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124조였거든요. 증시 주변 자금이. 그럼 약 20% 정도 증가한 거예요. 고객위탁금이 46조, 선물예수금이 11조, RP잔고, 판매조건부 채권 잔고가 80조, 위탁자 미수금이 2,400억, 신용유예단고 12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객위탁금도 실질적으로 2월 대비해서 약 절반, 5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는 쉽게 끝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하락과 이번 조정을 비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유동성, 그 당시에는 유동성이 좀 늦게 발동이 됐습니다만 유동성 장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요. 주가가 더 밀리는 그런 시점이 나오더라도 증시 주변 자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미 6개월 가깝게 26조, 27조, 거의 30조 가깝게 매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물량이 3월달처럼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비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장주들이 조정을 본격적으로 좀 받고요.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조정을 받고 뭐가 올라갔죠? 그렇죠.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조선, 금융, 화학 그동안에 굉장히 침체를 지켰던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 침체를 지켰던 종목들이 잠깐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키를 맞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키가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온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조정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갭이 벌어지겠죠. 고포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유동성 장세 하에 거기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어 준다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도주는 전통 산업과 또 지금 현재 성장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성장주 쪽이 역시 유리하다. 자,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좀 많이 힘들고 또 고민이 되실 건데, 크게 내 종목이 정말 좀 비전이 있거나 논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조금 버텨내시는 것이 어떨지. 그리고 다행히도 내가 바닥이라는 그런 어떤 시점이 왔다. 그런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종목군들에 더 보탬이 되는 그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뭐 다소 공허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라는 그런 차원에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그죠? 이번 조정만큼은 3월만큼 우리를 크게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국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